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주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딜이 옅은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BBC 뉴스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하원 공화당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인당 $2,000 구제자금 지원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마켓워치사의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2028년부터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영국 경제 전문 기관의 전망을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 보도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유럽에서 변종 바이러스 코비드 베리언트의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Brexit. What are the key points of the deal? BBC 뉴스 보시죠.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 딜이 합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합의가 대강의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지만은 구체적 시행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thin agreement, 옅은 합의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영국과 EU가 노 브렉시트 딜일 경우에는 12월 31일 자정부터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등 큰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EU와 영국이 일단은 브렉시트의 기본 원칙 대강을 먼저 합의한 것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자화자찬하는군요. 이 합의안은 EU와 영국이 각각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요. EU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날 27개 회원국 대사에게 풀 텍스트를 제공하였다고 하는군요. 영국의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의회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인준은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1200쪽에 달하는 브렉시트 딜 합의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무역 관련 부문인데요. 영국과 EU는 관세 및 쿼타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국경선에서 보안 체크 및 관세 물품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서는 상당 부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 협상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의사, 간호사, 건축기사 등 전문 직업에 대한 자격 인정 부문인데요. 각각 별도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 EU로 넘어가게 되면 EU에서 다시 의사 자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행 관련 부문인데요. 영국인은 90일 이상 EU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경 통과 시에는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EU 사람들이 영국 입국 시에는 애완동물 검역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종전에는 패스포트가 있어서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그게 무효가 되어 버린다고 하네요. 한편 영국 여행객은 EU 내에서 종전과 같이 응급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국제전화 로움 비용을 절감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고 하는군요.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네 번째로 의료 부문인데요. EU 어선은 향후 최소 몇 년간 영국 해역에서 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정했고요. 그러나 향후 5.5년간의 현 의획 가치의 25%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상호수역 이북권에 관해서 협상하기로 하였네요. 다음은 사법권 부문인데요. 영국은 더 이상 유럽 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할권도 독립이 되겠죠. 다음은 보안 부문인데요. 영국은 더 이상 EU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접근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영국은 더 이상 유로 경찰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되네요. 다음은 연구 부문인데요. 영국은 더 이상 EU 내 대학생 상호 교환 제도인 에라스무스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었군요. 다만 북아일랜드는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군요. 여기서 브렉시트 딜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EU와 영국이 노 브렉시트 딜에 따른 경제 사회적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thin agreement, 옅은 합의를 하긴 했었지만은 향후 구체적 시행을 위한 많은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제가 산적해 있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한 나라처럼 지내다가 이제 새로 국경을 끊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영국과 EU 분리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재통합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리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커질수록 재통합 요인도 커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인도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사례가 많은데 40년간 같이 지냈던 영국과 EU가 재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House Republicans block bill for 2000 stimulus checks, defying Trump as government shutdown looms.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미국 하원 공화당원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인당 $2,000 경기 부양 자금 지원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법안 처리가 불발이 되었는데요. 정부 예산 조달 법안도 같이 처리가 불발되었죠. 경기 부양 법안의 그간의 경과를 보면요. 지난주 초에 상원과 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법안 그리고 정부 임시예산 조달 법안을 모두 의결해서 백악관에 송부하였죠. 그 법안의 내용은 1인당 $600, 부부의 경우에는 $1,200를 주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600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업수당도 연장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소기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원하고요. 아울러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관련 예산 조달을 내용을 하는 정부 예산 조달 법안도 만들었죠. 그런데 23일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거부 이유는 1인당 $600가 너무 적으니 이를 $2,000로 상향 조정하라는 거죠. 그동안 야당인 민주당이 지원 규모를 늘리자고 한 데 비해서 정부 여당 공화당은 이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선회해버린 거죠. 그러자 24일 민주당이 좋구나 하면서 1인당 $600 지급을 $2,000 지급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원의 공화당 의원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 뜻과는 반대되는 거죠.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도 늦어지고 그리고 한편 정부 폐쇄 가능성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요. 내일 월요일 상하원 소집이 있고 민주당은 여기에서 1인당 $2,000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법안을 재상정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종전의 만장일치 조건이 아닌 지명투표 조건의 의결 처리 방식을 선택해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는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지원 규모가 총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Government shutdown, 정부 폐쇄 방지를 위해서 임시 예산 법안도 재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참고로 미국의 법률 제정 과정을 보면요, 의회에서 먼저 법안을 의결한 후에 대통령에게 보내면은 이를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법률로서 정식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낸 법안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그 사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 비토권 행사라고 하죠. 비토권 행사에 대하여 미국 상하 양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의회가 단독으로 대통령 사인 없이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양당 체제하의 미국에서는 오버라이드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China's economy set to overtake US earlier due to COVID fallout.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영국 최고 권위의 경제 전망 및 분석 기관인 CBER에 따르면은 2028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상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CBER은 매년 세계 193개국의 GDP를 발표하는데요. 작년 전망 시에는 2032년에 미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이를 거의 4, 5년 앞당겨서 2028년에 역전이 일어난다고 보는군요.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되는데요.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극복하였고 반면에 미국은 지연 대응으로 인해서 사태가 더 악화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상단은 CBER이 최근 발간한 월드 이코노믹 리그 테이블 책자이고요. 아래편은 그 책자 내용 중에 세계 7대 경제 대국의 GDP 순위를 2020년, 2030년, 2035년 기준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CBER 분석에 따르면요, 인도 경제는 2030년에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군요. 현재는 세계 6위입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9위에서 12위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2005년에 한국은 세계 10위로 벌써 올라섰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올해는 순수출 호조에 힘입어 10위까지 부상하고 그리고 2025년에는 9위까지 부상합니다. 그러나 2030년에는 11위, 2035년에는 똑같은 11위를 전망하는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신 12월 26일 오후 5시 3분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겠죠. 현재 그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보면은 7,860만 4,532명으로 지난주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74만 4,235명으로 전주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7%대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에는 5%로 약간 둔화가 되긴 되었죠. 그러나 5%도 전주 대비 일주일간의 5% 증가는 적은 비율이 아니죠. 사망자 수 증가세는 조금 더 둔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급증세가 조금 둔화된 것은 세계적인 봉쇄 강화 조치의 효과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국가별 동향을 보면요. 지난주 미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은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독일이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9위에서 7위로 상승하였군요. 그 외 국가들은 1위에서 12위까지가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시는 유럽 내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 남부에서 최초로 발생했는데 이게 남동부 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확진자의 3분의 2가 변종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 내 이웃 나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스페인에 7명이 발생했는데 모두 영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그 외 스웨덴, 스위스랜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몇 명씩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발발과 더불어 각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40여 개국이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후반에는 영국 해협에 물류 대란이 발생하였는데요. 프랑스가 입국 제한, 잉글리시 채널, 영국 해협을 통한 입국 제한을 하였기 때문이죠. 물류 대란이 크게 번지자 프랑스가 입국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쿠웨이트는 일주일간 전 국경을 폐쇄하기도 하였고요. 일본의 경우 어제 토요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거의 모든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국민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변종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 기존 바이러스보다 급속하게 확산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바이러스의 일부 부분이 변이가 되는데 이게 변이가 자꾸 확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이 일반 바이러스보다 더 크다고 하네요. 따라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개발된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유효하다고 하네요. 현재 유럽 내 백신 접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북동부 지역에 화이자사 제품 백신을 노인 요양원을 우선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헝가리의 경우에는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고 슬로바키아도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 그리고 스페인은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오늘 EC 집행위원장인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언 여사가 동시다발적 백신 접종을 EU 통합의 감동적 순간이라고 표현하네요. 네, 여기서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국가별 승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백신 사용을 전면 허용한 나라는 초록색의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뿐이고요. 나머지기는 임시 응급 승인을 하였거나 또는 승인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미국과 카나다, 러시아 그리고 영국이 백신 임시 승인 하에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요. 중국은 백신 임시 승인을 하되 지금 제한적인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대규모 백신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과 남미 많은 국가들 그리고 중동 국가들 그리고 호주, 한국은 현재 백신 접종 계획이 없습니다. 호주는 지금 발생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이 걱정이군요.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죠. 어, 주요 이슈를 보면은 다음 주는 9개월간 상승의 마지막 주가 된다는 점. 그런데 다우 산업지수를 보면요, 올해 연초 3월까지 워낙 큰 폭으로 추락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9개월간 상승을 하였지만은 연간 전체로 보면은 5.82% 상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월 이후로 보면은 거의 60% 가까이 상승하였죠. 내년 전체로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1월장 시작이 다소 불안하다고 하네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주 중에는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 발표 외에는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네, 2020년 지난 한 해는 소리 없는 아우성 속에 참 고단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 심경을 신문의 상록수 중에 나오는 뚜꾸바 뚜꾸바 너희 집에 불났다를 인용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해 봤으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21년 신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희망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